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수하는 남자 돈복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전달 드릴 겁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듣고 가세요. 마운트 곡수는 가장 초기의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였으며 한때 블록체인 생태계 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70%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인데요. 여러분들 바이낸스, FTX, OKX 점유율을 다 합친 것보다 높은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잘 나가던 마운트 곡수는 2021년에 대규모 해킹을 당한 후 2014년의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사이트가 붕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낙지는 약 24,000명의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85만 개의 비트코인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지난 7월에 마운트 곡수 회생계획에 임명된 회생신탁 관리자인 고바야시 노부아키는 거래소가 채권자들에게 상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공식 문서에 따르면 거래소의 계정 소유자들은 비트코인 또는 비트코인 캐시로 지불받을 옵션이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소에 빚진 85만 개의 비트코인 중에서 거래소가 현재 채권자들에게 지불할 수 있는 개수는 약 15만 개인 상태입니다. 마운트 곡수 수탁자 고바야시는 지난달에 회생 계획에 관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상환 일정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여러분들, 내일 15만 개가 시장에 던져지면 엄청 무섭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환이 바로 실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며 상환 일정이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마운트 곡수의 상환이 이슈가 되는 것은 대량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리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상승장일 때야 그런 물량을 받아줄 수요가 있지만 지금처럼 이미 큰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려가 되는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의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채권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13만 7천 개의 비트코인이 곧 시장에 덤핑될 것이라는 퍼드와 달리 거래소가 이러한 상황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아직 고안하지 못했다. 지불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대량의 비트코인이 한 번에 모두 판매됨으로써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과 함께 채권자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상환받는 자산을 팔지 않겠다는 약속도 하고 있습니다. 프린지 파이낸스의 대표인 콘스탄틴 시로코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운트 곡수에 의한 코인의 분배는 시간 문제인 상황이기에 잠재적인 수혜자들이 선동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양의 코인이 시장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크립토 생태계의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는 코인의 가치는 현재 가격으로 약 29억 달러에 불과하여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감정은 다소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코인이 풀리고 덤핑될 가능성은 상환이 이뤄진 이후로 며칠 동안 비트코인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6일 영상에서 제가 설명드린 5천남의 지갑 기억나시나요? 이 지갑 때문에 한때 떠들썩했었죠. 2013년에 비트코인 5천 개를 매수했다가 단 한 번도 건들지 않은 지갑에서 5천 개 전체가 크라켄 거래소로 이동한 사건이었죠. 이 5천 개를 포함해서 2013년에 생성되었다가 이번에 움직이기 시작한 1만 개의 비트코인이 마운트 곡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OXT 리서치의 엔지니어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비트코인들이 크라켄 거래소로 입금된 것은 맞지만 이 자금은 크라켄에서 조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트코인들은 마운트 곡수와 연루되어 있으며 그 말은 제드 맥케일럽에 의해 통제되는 것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돈복남님, 근데 제드 맥가이버인가 맥도날드인가가 누군가요? 중요한 사람인가요? 하하, 맥가이버도 아니고 맥도날드도 아닙니다. 제드 맥케일럽인데요. 리플을 좋아하는 투자자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는 이름이죠. 왜냐면요, 이 제드 맥켈럽이 바로 리플과 스텔라루멘의 공동 창립자이자 전 마운트 곡수 창립자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 제드 맥켈럽은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유명한 카드 게임에 빠져들게 되었고 이 게임에서 쓰이는 카드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된 거래소가 매직 더 게더링 온라인 익스체인지이며 여기서 머릿글자만 딴 것이 바로 마운트 곡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제드 맥킬럽은 비트코인에 빠져서 기존의 마운트 곡수는
비트코인 거래 위주의 거래소로 개편되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피보팅이죠. 2021년에는 맥켈럽이 일본에 거주 중인 프랑스인 프로게이머에게 거래소를 팔았는데 그로 인해 마운트곡스는 본사를 일본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 뒤에 해킹 이슈가 일어나고 여체저체 거래소가 망하게 되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마운트곡스 상한 이슈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운트곡스나 채권단 중 어느 입장에서 생각해보더라도 상환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환 과정은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될 것이며 정확한 정보 또한 채권단에게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마운트곡스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채권자들은 8년이 흘렀습니다. 이 당시 채권자들의 평단가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현재 2300%가 오른 상태이고 작년 고점에는 8000% 이상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마운트곡스가 파산 절차를 밟았다면 당시 법정 통화 가치로 보상을 받았겠지만 회생 절차를 밟게 됨으로써 당시의 비트코인 개수로 보상받는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3년 상승장 이후로 한동안 하락장이 이어짐에 따라 법정 통화 보상이 좋아 보이던 시절도 있었지만 2017년 상승장과 2021년 상승장을 겪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시의 비트코인 개수에 비례한 보상을 받을 과정에서 채권단은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13년 최고점에 물린 사람들도 그 이후에 강제로 존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자금이 묶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긴 하락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시장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의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은 좋지 않고 어제 CPI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함에 따라 또 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로서 우리는 이 하락의 다음에 무엇이 있을지까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CPI 발표 이후로 9월 FOMC의 100bp 인상 확률이 34%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FOMC 발표일까지의 기간 그리고 발표 이후의 기간은 막대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도 CPI 발표 이후로 폭락했었죠. 엄청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 말씀드렸었습니다. 만약 FOMC 미팅 전에 예상치 못한 반등이 나온다면 금리 인상 이슈로 본격적인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높고요. 반대로 FOMC 미팅 이전에 100bp를 예상한 폭락이 발생한다면 막상 금리 인상 이후로는 악재 해소로 인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공남이형 CPI도 생각해야 하고 FOMC도 생각해야 하고 차트도 봐야 하고 파월이형 눈치도 봐야 하고 머리가 너무 아프다. 그렇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투자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복잡한 트레이딩을 할 자신과 실력이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이건 어떨까요? 강제로 8년을 존버한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어떤 심리적 변화를 겪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4년도 때도 17년도 때도 19년도 때도 계속해서 팔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이겨낸 건 아니죠. 강제로 존버했으니까. 무튼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에 역행해야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이 공포라면 그 공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실력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싱숭생숭 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잘 가나 싶더니 갑자기 또 내려꽂았죠. 여러분들 이 사진 한번 보실게요. 우리 패밀리 분들이라면 자주 보셨던 사진인데 2017년 상승장을 가기 전 총 13번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청난 상승률을 보기 위해선 그 과정 속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고통, 고난, 시련이 있을 겁니다. 무작정 여러분들에게 존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무리한 시드로 투자하지 마시고요.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금을 좀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들어오는 현금을 바로바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 매력적인 구간이 보이면 투자하려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식 텔레그램, 무료 카톡방 등 무료로 운영되는 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카톡방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칭 주의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2021년 6월 10일. 야, 정말 지옥 같은 장이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지옥 같은 장이었어요. 이때 썼던 글인데요. 나는 항상 노력할 거고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음을 강하게 믿는다. 내가 지금 삶이 바닥이던 돈이 바닥이던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디선가 묵묵하게 노력하고 잘 살고 있으면 그 노력을 누군간 반드시 알아준다. 그리고 그걸 알아볼 은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내 그릇을 키우고 내 삶을 바르게 한다. 여기서 은인은요, 여러분들 사람일 수도 있고 상승장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뭐 멘토님, 스승님, 그리고 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투자자든 훌륭한 투자자를 만날 수도 있고.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더 읽어볼게요. 내 그릇을 키우고 내 삶을 바르게 해야 된다. 이 은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자, 왜냐면요, 그 은인이 나를 만나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은인은 나를 쉽게 지나칠 것이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정말 귀한 사람을 어느 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사람과 5분 내지 10분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5분, 10분 대화 나눠봤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 뭐야, 머리에 든 것도 없고 뭐 열정도 없고 뭐 별거 없어 보이네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5분, 10분 대화를 나눠봤는데 야, 이 사람 정말 생각이 깊고 정말 준비되어 있구나. 몸이든 마음이든 튼튼하구나. 기회를 줘볼까? 도와줘볼까? 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상승장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드를 10배, 100배 복사할 능력이 안 돼 있으면 상승장이 온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장이 온다면 그때 시드를 100배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 믿음이 상승장이 오든 은인이 나타나던 분명히 올 거다. 이 믿음을 굳건히 믿고 사는 삶이 그렇지 않은 삶보다 10배, 100배, 1000배는 값진 삶이 아닐까. 여러분들은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준비됐다고 생각하는데 더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